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뭐 반등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캔들을 놓고 봤을 때 뭐 반등이지 이게 뭐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냥 3,900대를 제가 이번 달에 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를 살짝 깼다가 지수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 올라온 비율상에서 한 236 부근이에요. 요 포인트 부근대가 한 3,000, 한 760, 800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3,700, 800 정도 구간이 그래도 한 지지 레벨로서는 236 포인트 요 부근이다 보니까 뭐 여기를 조금은 살리려는 그런 의지가 월 말에, 이제 매매일로는 내일 목요일 하루 있고요. 금요일 하루 있는데, 금요일이 또 앞으로 공교롭게도 우리 11월의 마무리입니다. 28일날 11월 마무리라 이 두 날짜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또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뭐 지금 11월 달은 뭐 월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도 주고 하는데, 236에서 지금 반등은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비율 단위 382와 0.5까지를 열어놓고 본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환율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변수가 하나 있고, 그러면 어쨌든 증시는 지금보다 좀 밑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런 경우의 수가 있고, 그게 이제 25년도에 나올 거냐 26년도에 나올 거냐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리스크 구간 가운데 직전 고점이었던 4,226포인트를 못 돌파하면 그래도 조금은 눌림으로 앞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 236에서 눌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느 자리, 그래도 한 382 부근 최소한, 한 3,000, 한 뭐 5, 600 최소 요 부근 정도 때까지는 시장이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많이 밀리면 한 절반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제 618이나 786 여기까지는 솔직히 아직은 안 봐요. 딱 여기까지는 안 보고 내려와서도 좀 안 되고, 여기까지는. 그래서 웬만하면 38이나 0.5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해줄 수 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뭘 준비하면 돼요? 지수를 상방으로 가는 비중에 대해서 베팅은 하되, 이번 정권 안에서는 지수 5천에 대한 희망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희망이 사실상 희망이 아닐 가능성이 생기는 게 지금 차트상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간다면 그 쉬는 구간을 우리는 한 382 정도에서 0.5 정도까지 본다. 그게 이제 환율이 한번 튀어줄 때 이런 현상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면서 11월은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이틀 동안 236짜리는 안 깨지면서 마감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자, 삼성전자도 이하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도 현재 구간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 비율이 한 236 정도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얘도 이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경우의 수는 여기 밑으로 안 내려가. 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그러려면 제 기준에서는 10만 전자 돌파로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10만 전자를 더 위로 쳐야 됩니다. 한 10만 5천 원이나 한 11만 원 정도까지.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10만 전자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뭐가 또 한번 가능성이 있을까? 20밴드 지지하고 한 번에 더 상승. 최근에 컨센이 13만 원 정도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갈 것이냐? 아까 그러면 지수도 요거랑 같이 봐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10만 전자 살리기는 살리는데 속았지 하면서 12월 달부터 다시 한번 음봉이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9만 전자를 위협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아직은 몇 가지 경우의 수에서 요 하락에 대한 이게 되돌림 반등인지 아닌지는 아직 100%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어쨌든 간에 10만 전자를 그래도 월말에 조금 살리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12월 달 중요한 자리들은 12월 달 스팟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지수가 빠지는 쪽이라면 삼성전자도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번 밀리지 않을까. 요 경우의 수를 염두를 하고 5월 하면 돼요.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혹시 홀라당 다 잡을 것 같다 뜨끔하시면 비중을 조금만 잡는, 돌파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확률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서 최소한 여기가 6이라면 여기는 4. 그리고 이제 12월 달 가면 에너지에 따라서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7, 8로 올라갈 수 있어요, 확률이. 자, SK 하이닉스도 일단 현재 추세상 382 정도까지는 내려왔어요. 여기 50만원대 한번 터치를 했죠. 최근에 컨센이 73만원 정도까지 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 382 지지. 일단은 SK 하이닉스도 이제 어디가
구간이냐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탄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자리들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20한 4, 5만원 정도에서 올라왔던 비율 안에서 눌림을 찾는다 그러면 솔직히 한 382에서 0.5면 요 정도까지만 흔들릴 수 있어요. 한 44만원에서 한 49만원 또는 50만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좀 건강한 조정 또는 시장의 밑에 대기 물량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눌림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그래도 패턴을 만들려면 요 범위 그러면서 20개월 선은 땡기고 그리고 여기 지금 한 5개월 선 요런 이평들이 여기서 살짝 꺾이지만 요렇게 눌림 주고 다시 여기서 뭔가 장대 양봉 그러려면 올해까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캔들 기간이 연말까지 다시 고점 돌파는 솔직히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로 다시 올해 연말 고점 뚫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눌리면 눌리는 쪽이 더 확률이 높지.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최소한 50만원에서 여기 한 44만 5천원 한 45만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못 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공간 안까지는 이게 이제 다음 달 뷰고 현대차도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제가 보는 관점은 기승전 직전 고점은 뚫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뚫는다라는 게 확률이 높기만 하면 최소 확률 몇 프로? 저는 일단 최소 못해도 한 6, 70%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기승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고 볶고 흔들리고 뭐 날리고 부스쳐도 결국은 뚫을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적립식 펀드식으로 들어가셔라. 왜냐면 한 번에 들어가면 안 가고 그러면 또 이 때문에 괜히 물렸다 막 이럴 수 있으니까 네, 펀드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일정 자금 내가 뭐 3천만 원을 들어가고 싶다 하면 매월 또는 뭐 날짜를 정해서 분할로 잡는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월급을 받으시는 우리 직장인분들은 야 그래 올 한 해 반도체주들이 많이 갔는데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자동차의 종목으로서 끝나진 않을 것 같아. 네, AI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영위하고 거기에 따른 또 투자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걸 보니 자동차로서도 성공적인 궤도를 달리기는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공장에서 자동차만 찍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찍혀서 나온다. 그리고 이 로봇이 전 세계로 필요한 생산 공정 기지에 팔리기 시작한다. 그거를 우리 현대차가 만들기 시작한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쪼개기 상장하고 하면 섭섭합니다. 현대차로서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키면서 더더 커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자, 일단은 에코프로는 그래도 2차 전지 중에서는 나름 대장이죠. 그렇죠? 2차 전지 중에서는 대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려면 요 6만 원대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게 좋고요. 다만 아직까지 그럼 다 내려왔느냐? 비율로 놓고 보면 일단 한 382에서 0.5 정도면 사실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해요. 기술적인 반등이 한 73,000원부터 요 8만원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레인지기는 하거든요. 요 자리에서 최근에 그래도 오늘 나름 한 11%면 대형주 치고는 꽤 많은 꽤 높은 반등이죠. 그래서 이번 달은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여기 타점 구간에 오면 잡아라 말씀을 드렸고 3차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 잡는 자리긴 한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 오늘 반등이 세게 올라오면서 뭐 수익으로 좀 전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중장기 흐름에서 제가 보고 싶은 그림은 20개월 선의 턴어라운드입니다. 일단은 골든크로스 아직까진 나진 않았고 주가만 먼저 올라왔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2차 전지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조금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진 바닥이 아니다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도 지금이면 이제 바닥이지 않냐.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눈에 띄게 개선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자회사부터 시작해서 실적들이 좀 잘 나올 때까지는 좀 더 바닥을 다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아니다. 앞으로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제 얼추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 흐름들이 되려면 제 기준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주가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를 지키려고 하느냐. 그 의미 있는 자리들이 20개월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가려면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20개월 선을 정배열로 돌려야 돼요. 60개월 선을 지금 꺾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동안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60개월 선을 지금 당장은 꺾기는 어렵고 20개월 선은 돌파를 이제 했어요. 이게 수년 만에 한 겁니다. 몇 개월이야 이 정도 하는 데까지. 현대오토에버도 일단 최근에 컨센까지는 올라왔어요. 최근에 컨센이 한 24만 5천원 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컨센까지 왔을 때 한 번은 잘랐어야 돼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컨센 부근 오면 한 번은 비중을 줄여라. 네,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슨 영역이냐면 이제 정배열의 영역이에요. 노란색의 20개월선과 연두색의 이 40개월선이 정배열이 될 거야. 그리고 주가는 지금 15만원이라는 자리가 든든한 정배열의 현재 구간에서는 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장대 연봉이 좀 부러져서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을 찍으면 이제 한 요 공간을 좀 더 테스트를 할 것이냐. 아까 우리 지수가 아직은 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아직은 한 차례 조금 더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대 오토웨브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 해당하는 종목이니까 조금은 천천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막 밑을 보는 시나리오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요 안에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다소 조금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근데 얘도 제가 좀 기대하는 건 돌파할 것 같아요. 25만원짜리를.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그림은 여기서 어쨌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요 20개월선과 40개월선의 정배열을 유지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수년 만에 만들었거든. 알겠죠? 요때 한번 살짝 정배열 됐다가 요때 쭉 이어졌다가 여기 한번 살짝 깨서 삐뽀삐뽀 만들었다가 다시 살렸잖아. 그러면서 눌림. 그쵸? 다시 올려쳤다가 또 지금은 또 눌림. 그러면서 어쨌든 20개월선과 40개월선을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타이트하게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요 배열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 넥라인 자리는 추후에 한번 뚫어야 되지 않을까. 지수가 5천을 간다면 요 종목도 가만히 두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일단 뭐 제가 이번 달 나름 그래도 단타 종목으로서 현대건설을 드렸는데 뭐 성과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단타 종목의 특징이 이제 타점 구간과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타점 구간이 1, 2차는 마음껏 놀아도 돼요. 알겠죠? 단타도 해보고 물리기도 해보고 하지만 본격적인 타점은 이제 3차 부근입니다. 요 부근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중이 확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잡으면 이제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죠. 6만원대. 그쵸? 그럼 여기서 막 반등도 나오고 먹었고 뭐 했는데 좀 물렸다. 물론 이제 손절 라인이 깨지면 좀 삐뽀삐뽀죠. 손절 라인이 깨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월 한 중반 이후부터는 내려와도 하지 말자. 몇 번 먹은 종목들은 왜냐면 월말 가면서 이게 또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나름 또 뭐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요 돌렸습니다. 뭐가 돌렸어요? 배열이 돌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차트에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녹아져 버렸어. 자, 명확하게 지금 월봉, 주봉을 다 보시면 여기 정배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다시 이렇게 될까? 어려워요. 이 저점 깨는 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물론 이제 지지고 복구할 수는 있어요. 지지고 복구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돌렸다라는 말은 결국은 지난번에 찍은 이 85,000원보다는 더 높은 고점을 만들러 갈 것이다. 아직은 근데 이제 그 그림이 나오려면 컨센이 올라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컨센은 84,000원, 85,000원이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컨센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앞으로 중장기 흐름상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우리 SK 회장님께서도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뇌를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몸통 만드는데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런 거 상당히 잘하지 않느냐. 우리의 그런 저력이 있으니까 요 패키지로 우리가 팔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럼 건설까지 패키지가 들어간다면 너무 좋죠. 제가 하나 봤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오늘 대차게 올라갔던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이 이제 이뮨 온시아라고 요 종목이 조금 끼가 있어서 요 다음 달에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를 딱 뚫을 것 같더라고요. 직전 고점을. 한 여기쯤에 있었어가지고 거래량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저점을 아주 이쁘게 잡았죠. 그렇죠? 전저점이 제가 단 1원이라도 안 깨지면 안 깨진 거라 그랬어요. 저점이 높아지면 우리의 기대값은 직전 고점 돌파. 그죠? 그러면 최근에 찍었던 이 저점들이 높아지면 결국은 상장했을 때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뭐 눌림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에서 또 수급에 대한 뭐 긍정적인 기대값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주를 보면 코인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떠올라요. 코인이 떠오릅니다. 코인이 최근에 엄청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매번 하락할 수는 없겠죠. 자, 일단은 YG 엔터도 그동안에 지지라고 생각했던 자리들은 다 깨지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매물 지지대가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지금 뭐 한 618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618과 786 자리는 아무리 올라갔던 패턴에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직전 저점을 바로는 깨질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구간은 나름 무슨 자리다? 저가 매수 구간이다. 네, 그래서 한 6만원대, 네, 지금부터 여기 47,000원대까지가 분할 관점입니다. 내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만 하셔야 돼요. 손절 라인은 3만원짜리 이탈하는지 보고. 물론 이제 893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면 솔직히 다시 이 고점 돌파는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618이나 786 정도까지는 내려오면 잘하면 바닥 잡고 반등도 한번 세게 올라올 수 있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자, NC소프트가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요 종목 제가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20개월 선을 한번 돌파했다. 그렇지만 60개월 선, 40개월 선의 압박 때문에 한 번에 뚫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신작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좀 빠져버렸죠. 그렇지만 26년도에 나름 대거 신작 발표의 계획들이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가 안 깨져야 된다. 직전 저점이 안 깨져야 된다. 안 깨진다는 건 뭘로 볼 수 있을까? 올라온 비율에 대한 눌림목일 때 에너지가 빵 치고 올라오는 에너지가 세면 셀수록 좋다. 근데 오늘 뭐 말도 안 되게 한번 치고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신작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 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요 134,000원이 깨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배열로 돌렸으면 했는데 정배열이 아직은 안 됐으니까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다시 역배열. 요게 이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NC 관계자분들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알겠죠? 요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차트는 만들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차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20개월 선 위쪽에서 안착,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60개월 선과의 이격을 줄이다가 결국은 내년 신작을 발표했는데 야 정말 재밌어,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또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요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번 60개월 선에 25만원을 강하게 한번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알겠죠?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런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저점 채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반등을 좀 세게 준 거는 감사. 그렇지만 당장 막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기는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요 20개월 선을 좀 지지를 잘 해주면 괜찮다. 근데 20개월 선을 자꾸 깨려 내려간다든지 장대 양봉으로 부러지면 조금 물음표를 갖는다. 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여러분들 12월 달이 됩니다. 12월 한 달, 이제 올 한해 연말을 마무리하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은 11월 달에 저점을 깨면 한번 받아볼 만한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만약에 그런 차트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지금은 하방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한 60%, 위로 올라가는 경우 또는 그냥 똔똔일 경우는 한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그래도 이 트렌드 또는 이한 방송을 잘 참고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를 한번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인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